자, 3주차. 자, ITC NER을 해드릴 건데요. ITC는 Intent Classifier 해서 의도 분류, 문장의 의미 또는 목적을 찾아내는 건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위크 2에서 학습시켰을 때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의도야 라고 라벨링을 다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의도 분류, ITC, Intent Classifier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ER은 뭐냐? Named Entity Recognition 해서 개체명 인식, 문장에서 특정한 종류의 단어를 찾아내는 Information Extraction이라고를 의미한다. Entity 또는 슬롯 매핑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하나 긁어보면 누가 모차르트 클래식 틀어줘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의도를 이제 기계에서 플레이 뮤직, 음악 재생해줘라고 잡아낸 거고요. Entity, 특정 단어나 워드를 이제 장르는 클래식이고 작곡가는 모차르트다 라고 잡아내는 거죠. 지금 챗봇과는 별개로 ITC와 NER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챗봇하고 별개입니다. 언어지능에서 ITC와 NER이 하는 역할이 이거고요. 이거를 조합해서 챗봇을 어떻게 만드냐는 또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NER은 entity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제 위크 1에 보여드렸던 건데 다이어고 플로우 보시면은 왼쪽에 intent라고 있어요. 그리고 entity라고 있거든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ITC랑 NER입니다. 이게 왓슨이고 얘도 intent, entity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애트리 한국전자연구원인데 얘도 entity, intent. 얘도 스케일 트랩스인데 intent, entity. 얘는 너무 유저 프렌들리 해내서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라떼 건데. 그래서 사실 챗봇 빌더 쪽 가시면은 저런 워딩을 써요. 워딩이라는 게 큰 문맥에서는 그 의미가 다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살짝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게 챗봇 ITC나 NER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는 또 별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쟤네가 ITC, NER 하는데 그 기능은 맞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했는지는 플랫폼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챗봇 같은 경우는 NER을 거의 안 써요. 아예 안 쓰죠. 솔직하게 말해서 ITC가 하드캐리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럼 NER이 있나요? 저희가 NER이 다 있잖아요. 저희가 NER을 썼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 써요. 하려다가 쓰지 말자 해서. 자, 저희 클라우드 API 마음점에 들어가시면은 대화해 보면은 그래도 호텔 컨시어지 챗봇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엑시는 좀. 지금 이게 ITC죠? 그냥 의도를 차이냈잖아요. 그럼 엔티티는 NER은 어디에 썼나요? 하면은 저희가 챗봇으로 물건 주문하는 데 썼어요. 친구 추가할래. 그럼 여기 전화 있고 챗봇 있잖아요. 챗봇 누르시면 이걸 물어봐요. 10115. 성함은 누구 할까? 김건이라고 한다. 하면은 저희가 NER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이름하고 객실 번호를 추출해내는 모델이에요. NER이 Entity, Named Entity Recognition 특정 단어나 워딩을 추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NER을 의도 파악이 안 쓰고 이런 특정 단어나 워딩을 추출해내서 이렇게 답변을 주는 기능을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뭐 챗봇의 한 프로세스 중 하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국전자연구원에서 피자 주문 챗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문장 안에서 워드를 추출해내서 이렇게 답변을 돌려주는 형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걸 이제 자주 했었죠. 저희가 ITC로는 의도파, NER로는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구현해놨어요. 근데
친구 추가나 칫솔을 챗봇을 주문하는 게 너무 저조해서 사용량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 후로 추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면서 애니아를 무조건 찌르게 만들었어요. 챗봇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친구 추가 챗봇 이런 게 달리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한두 개 있을까? 근데 챗봇마다 애니아는 다 붙어 있어요. 왜냐면 애니아를 안 찌르면 답변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챗봇에 ITF랑 NER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래서 NER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이름하고 객실 번호 추출할 수 있는 거. 나중에 여기 마음점에 들어가셔서 심심하면 해보세요. 나름 이름 세 글자는 잘 뽑아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챗봇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어떤 데는 어디 볼까요? 보통 ITC나 NER 할 때는 이건 이제 특정 이슈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날씨 챗봇을 만든다 했을 때 조건을 걸어요. 1번 시간, 2번 지역, 3번 을 받아라 해가지고 대한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기계한테 나 한국에 살아. 지금 7시인데 날씨 어때? 그러면 지금 이게 1번이죠? 1번, 2번, 3번이죠. 지금 국가가 채워졌어요. 한국. 그리고 시간이 채워졌어요. 7시. 근데 지역은 안 채워졌죠. 이게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대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기계에서 이걸 인식해요. 아, 지금 조건 3개가 충족이 돼야지 우리가 답변을 주는데 지금 지역이 충족이 안 됐다. 그럼 기계가 물어봐요. 지역이 어디신가요? 그러면 나 서울 살아. 하는 순간 서울이라는 지역에 정보가 충족이 되죠. 이 3개가 충족이 됐으니까 기계에서 한국 서울 7시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제 웹에서 정보를 끌고 와서 지금은 비가 옵니다. 이렇게 보통 대화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 방법을 탈피한 거예요. 탈피라기보다는 저희는 방향성을 바꿨어요. 그냥 의도만 알려주자. 이런 거를 버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NER과 ITC가 되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그거거든요. 지금 이건 다 NER이고, 날씨 어때? 하는 거, 어때라는 건 이제 물어본다는 인텐트고, 그거를 다 혼합시켜서 그냥 ITC로 저희는 챗봇을 돌립니다. 이제 레드타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 사실은 이제 그 범위가 가늠이 되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대답해야겠다 라는 범위가 가늠이 되니까 그냥 ITC로 때려 박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즘 저 보고 있어서 이거는 참고로 카카오브레인.com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쓴 건데 이제 NLP라는 거에서 이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에서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하고 Natural Language Generation. 해가지고 언어지능 쪽에 이제 문장 생성, 문장 이해 해가지고 사실은 분야가 되게 많아요. 감정 분석, 기계 독해, 관계 추출, 의미로적 구문 분석, 형태소 분석 엄청 많은데 저희 이 중에서 의도 분류만 쓰고 있는 거예요. 챗봇에서는. 사실 저희 마음점 AI API 그 클라우드 API 가시면 기계 독해도 있고 기계 독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엔진들은 되게 다양해요. 감정 분석, 이게 부정인 걸 알려주고 유사도 예측, 자연어 추론, 언어 용인 가능성, 기계 독해. 근데 저희가 이 엔진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 언어지능 쪽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앞서 이제 빌더 쪽 보셨다시피 IT 인텐트 클래시파이어랑
NER 위주로 쓰고 있고요. 사실은 더 고도화되면은 이제 감정 분석이나 추론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더 고도화시키고 대화를 더 풍요롭게 하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런데 저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은 아예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챗봇이라는 걸 하나의 그냥 흐름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챗봇은 되게 그거에 비교하자면 저희는 되게 경량화된 라이트한 버전이죠. 버트가 하드캐리하는. 그래서 버트의 장점은 이겁니다. 보통 이제 언어를 인식할 때 문장의 순서가 좀 이제 버트는 이슈거든요. 순방향, 앞에서부터 뒤로 읽어서 그거를 의도를 파악한다. 역방향, 뒤에서부터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데 여기 보시면 버튼은 완전 양방향을 해가지고 앞에서부터도 보고 뒤에서도부터 보고 그다음에 문자 사이 간격을 보고 문자 길이도 보고 이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만들 때 좀 어렵긴 한데 그게 사실은 퍼포먼스적으로는 좀 다른 모델들을 능가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되게 핫 이슈가 된 거였고 그래서 버튼은 완전 양방향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만들 때 조심해서 할 게 이거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짧은 문장만 학습시키면은 긴 문장에 대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나 주어를 앞에만 넣으면은 뒤에 목적어나 주어가 왔을 때 얘가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갖고 이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 데이터셋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오류를 많이 내요. 그러면서 계속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여담 같은 건데 챗봇의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심심풀이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 중심, 감성 중심. 사실 챗봇 우리가 이제 챗봇이라고 했을 때 좀 인간적인 인터랙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렇게 인터랙션이 재밌는 것들은 의외로 별로 없고 되게 주문 챗봇, 정보 제공 챗봇, QA 챗봇, 기능 중심이죠. 그래서 카톡이 사실은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진짜 커피 주문하고 끝. 목적에 되게 충실하죠. 그다음에 감성 중심은 전 사실은 근데 감성 중심을 좀 크게 봐요. 왜냐하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소비자분들이 챗봇에 기대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대화도 잡담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타로봇이 있는데 저는 되게 챗봇 업계 얘네가 약간 스타 같아요. 항상 볼 때가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감성 중심으로 잘 풀어서 사실 기계랑 내가 채팅을 하는데도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단순히 내가 기계랑 대화하는 게 아니고 챗봇이랑 내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그런 좀 가능성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분들이랑 얘기할 때 처음에 이제 얘기해요. 이제 저 주문 챗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넣어드릴게요. 뭐 이제 재밌는 농담이나 시나리오를 넣어드릴까요? 굳이 그런 걸 해주셔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 없다 하세요. 근데 후에 가면은 막상 챗봇 써보다가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챗봇은 대화가 목적이잖아요. 대화가 목적. 사실은 감성 중심으로 좀 무게감을 잡는 것도 나름 중요합니다. 챗봇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호텔 챗봇은 감성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능이에요. 무조건 기능. 지금 호텔 챗봇은 인텐트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감성을 넣으려니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심심해라고 내가 감성을 유도해도 관광지 추천이라는 기능으로 넘어가죠. 자, 이 기능의 끝판왕이면서 짱인데요. 이거를 하면은 챗봇이 뭐라고 답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이거를 맞추시면 제가 커피를 삽니다. 백캉스. 닭볶음 추천. 아닙니다. 안에서 이상적. 네, 지금 이 감정을 제외하고.
감성을 제외하고. 한 번만 더. 이거 제가 저번 강의 때도 했거든요. 이거 똑같은 질문. 못 맞췄어요. 저 이거 되게 저는 이거 재밌었어요. 이거 호텔 만들면서 답변 못하면 답변 잘 해야 되는데. 당연입니다. 기업 고객, 이게 은근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챗봇을 만들 때 제너럴한 챗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스페시픽한 챗봇을 만들거든요. 이 챗봇에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심플해요. 이 챗봇에 대고 주변 카페나 내 인생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사실은. 그걸 물어봐도 그걸 답변 못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요. 대신에 모든 거는 호텔에 연관되어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제너럴한 챗봇을 만들지 않고 스페시픽한 챗봇,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챗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사실 회사의 방향성이고요. 저희 챗봇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분 쉬시고 버트 모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양도 적고 돌아가는 것도 적어서 지금 학습이 끝났습니다. 얘가 학습이 끝나서 자동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 모델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령어를 다 못 외워서 하시면은 이게 저희 폴더들이에요. 챗봇 그 NLP 모델 폴더들인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 200806을 했죠. 들어가시면은 안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로 메모장을 여신 다음에 이 체크 포인트를 복사해 주시고 이 모델 폴더명을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셔서 이거는 여기 제이슨 파일 있습니다. config 제이슨 파일 들어가시면은 이게 세팅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체크 포인트 경로를 설정하나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경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경로가 테스트 이거였죠. 체크 포인트가 396 해서 저장해 주시고 가상 환경을 킵니다. 그리고 한 경로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 ITC 서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챗봇 올리는 거거든요. 해서 이게 명령어예요. 노헙 나가지 마라. 파이썬 그리고 한다. IPC server.py 한 다음에 띄울 건데 포트를 어디로 띄울 거냐? 지금 35,000으로 띄우겠습니다. 그 35,000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0으로 하고 하면은 제가 여기 서버를 잘못 쳐서 지금 튕겨 나갔네요. 다시 이제 모델이 떴습니다. 그 모델을 한번 찔러 보도록 할게요. 모델이 떴어요. 지금 35,000 포트에. 그리고 이게 지금 35,000 포트에 있는 걸 찔러 볼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안녕. 지금 버트가 학습이 되게 짧게 돼서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시전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안녕이라고 던졌어요. 내가 국가라고 지금 인텐트를 내뱉고 신뢰도가 0.02로 1.5%네요.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아니다. 객실 예약을 하다. 이거는 이거 중심으로 학습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32%로 객실 예약이라는 인텐트를 내뱉었어요. 직장인. 지금 이렇게 이게 학습이 덜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학습이 얼마나 잘 됐냐를 이제 버트 기준으로 NLP 언어 모델 기준으로 저희는 체크 포인트로 보거든요. 지금 방금 봤을 때
체크 포인트가 2000이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골든 튤립 같은 경우는 체크 포인트가 22만입니다. 얘가 3월 17일 날 1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학습이 몇 시간 돈 거죠. 이게 과적합되면 안 되는데 너무 대충 만들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버튼은 데이터를 잘 만들어주고 오래 학습시켜주고 노하우만 갖추면 얘가 생각보다 퍼포먼스를 잘 내요. 근데 데이터 대충 만들고 대충 모든 걸 대충 하는 순간 그냥 과거의 NLP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는 게 만약에 재미로 챗봇 만들고 싶다. 그냥 뭐 1, 2주 해보고 뭐 한 대화 그렇게 솔직히 잘하기도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기존의 NLP 뭐 형태소 분석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런 거 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소비자의 높은 니즈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버트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다국어가 되니까 굳이 형태소를 안 잘라도 얘가 다국어를 해준다. 그거거든요. 저희 버트 베이스라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라인이 뭔지 아세요? 보시죠. 자, 베이스. 이럴 때는 인공지능. 구글 신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재밌는 이미지가 없네요. 베이스라인은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데이터나 이제 모델을 얘기하거든요. 저 현재 다국어 챗봇을 지원해야 돼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국어 베이스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사내에는 현재 한국어 베이스라인,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그 다음에 구글 거, 이제 다국어 베이스라인,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어디 있을까요? 개베드. 어디 있을까? 베이스라인 위치를 까먹었어요. 여기 있네. 프리트레인드. 이게 저희 베이스라인이거든요. 하면은 지금 그냥 다국어가 쫙 있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버트가 학습을 도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버트가 인식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샴푸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보시면 여기 아랍어, 영어, 막 러시아어 다 있는데 여기 한국어도 있어요. 한국어 여기 이렇게 막 낀 게 있죠. 사. 근데 저희 여기에 한국어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초기 만들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샴푸, 조를 자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때려박아도. 그래서 왜 안 되나 봤더니 여기 베이스라인에 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서 그랬어요. 자꾸 샴으로 시작하는 게 뭔지 얘가 물론 학습이 안 된 거죠, 아예. 그런 언어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요즘에 되게 신조어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다 반영을 못했어요. 얘가 영어에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그럴 때는 그냥 저희가 데이터를 수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데 영어는 아닌 것 같은 얘 그냥 얘를 바꿔주면 돼요. 샴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줄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추가했어요 이미 참고로.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인이고요. 그래서 이 버튼 모델을 이제 여기에다가 챗봇에 맞춰서 끼워 넣으면 버트가 정상 작동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로 저희 답변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챗봇을 뭐 엔진을 버트를 쓰네, 형태소 분석을 쓰네, 뭘 쓰네가 아니고 4개국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지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거를 검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검증 그 비용적으로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냥 쫙 다 번역을 돌려놨거든요. 이게 호텔 갖고 있는 부대 시설에 대한 번역들이고요. 그걸 쫙 정리해놨고 레스토랑, 객실 타입 다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장도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중일령, 객실 예약, 교통 안내, 부대 시설, 레스토랑. 이거를 데이터 관리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펜션 만들 때는 저희가 한국어 챗봇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면은 관리하기도 편한데 지금 사기고 할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가 워낙 힘들어서 웬만하면 한국어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챗봇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없으시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